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들입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운영 미숙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해 또 한 번 전 정권 탓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책임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지금은 행사를 잘 끝내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보다는 안전하게 행사를 잘 치르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무 준비는 지자체, 전라북도가 중심이 돼서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하는 행사다.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개선하면서 행사를 차질 없이 안전하게 잘 치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 입으로 대한민국 이름을 걸고 하는 행사이고 지들 정권에서 벌이는 행사이자 윤석열을 명예회장으로 추대까지 해놓고 이번 정부 국민 세금 써가면서 치르는 행사를 전 정권 탓이나 하고 자빠졌으니 대체 이 정권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오늘 장경태 의원이 아주 시원하게 후려쳤지요. 세계 잼버리가 국제적 망신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각국 대사관에선 위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능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 국민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착오도 넘칩니다. 굳이 전 세계의 국제적 망신을 인증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세계 잼버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폭 지지하겠다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등은 직접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회 시작한 지 3일 만에 역대 최악의 대회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행사 3달 전부터 집안 침수, 야영장 상태, 8월 폭염, 의료 및 안전 문제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제기됐었습니다. 정부 및 조직위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했습니다. 대회 사무총장은 온열 질환자 속출에 K-팝 행사에서 에너지를 분출했기 때문이라고 K-팝 탓을 했고 용사는 역시나 잼버리 행사 부족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며 윤석열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도 여가위원이지만 작년에 프레잼버리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이원택 의원께서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여가부 폐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면 대통령 장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처럼 차라리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럴 거면 민주당에 정권을 차라리 넘기십시오. 왜 정부가 집권하고 있으면서 무책임으로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십니까? 이번 대회를 통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떻게 추락했고 어떻게 대회 운영이 됐는지 명백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안 돼, 머리도 안 돼, 실력도 안 돼, 책임은 못 져. 차라리 그럴 거면 민주당에 정권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거짓말과 선동, 무능에 정말 질려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조원 CNA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심판론의 56.4%, 이재명 심판론의 37.3%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참 아이러니하지만 여튼 윤석열 심판론이 압도적임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내년 총선 원내 일당 전망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56.4%, 국힘 36.6%로 양당의 격차가 무려 19.8% 차이가 났습니다. 내일이 총선일이라면 투표할 정당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민주당 52.1%, 국힘 35.3%, 정의당 1.6%, 기타 정당 2.4% 나타났고 총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정운영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경제 41.7%, 국내 정치 19%, 국민통합 14.2%, 외교안보 13%, 대북관계 3.7% 순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 어떤 부분에서도 해결할 능력이나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대로 간다면 차기 총선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에 반사 이익으로 총선을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심판할 것은 강경하게 심판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고구마 몇십 개 먹은 것 같이 입만 떠들고 행동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국민들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킨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대한노인회에 가서 사과를 했음에도 뺨까지 후려맞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차고 분노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휴가 중인 이재명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서 사과에 나설 것이다 라는 황당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호일 노인회장이라는 자가 극우 매체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측근이 전날 내게 전화해서 이재명 대표가 휴가가 끝나는 대로 사과하러 오겠다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이 찾아가 사과한 것도 정말 분통이 터지는데 거기에 당대표까지 찾아가 사과한다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런 사소한 일에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당대표가 사과하는 것은 지지자들의 자존심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윤석열 정권 심판하기에도 정신없이 바쁩니다. 요즘 우리 서은숙 최고위원의 발언이 너무 시원하고 똑부러집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검찰 특활비 이권 카르텔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대한민국 이권 카르텔은 결코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집단입니다. 검찰은 타인의 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의 공개 요청에 따른 대법원 판결로 드러난 검찰 특활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누락되고 감추어져 있었지만 검찰의 기밀 수사를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검찰 특활비가 엉뚱한 용도로 흥청망청 사용되었다는 정황은 뚜렷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 특활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 수뇌부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중앙지검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검찰 수뇌부가 법을 어겼는데 진상규명도 되지 않고 이대로 넘어간다면 어느 누구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다른 공공기관의 세금 오남용, 자료 불법 폐기,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떳떳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 검찰과 수많은 평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검찰 특활비 국정조사와 특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검찰 특활비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 척결을 근본적으로 막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쇼, 일타 강사쇼, 국토위 망신쇼, 양평 현지 출장쇼 등에 힘입어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은 점점 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를 너무 티나게 진흙탕 정쟁으로 유도했습니다만 실력과 연기력이 형편없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약속을 어기고 구질구질하게 장관직을 유지하더라도 더 이상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은 대통령 부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합니다. 양평군 강산면 인근에는 대통령의 장모님 땅, 처남 땅, 처형 땅, 처제 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 땅도 12필지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재산은 곧 대통령의 재산입니다. 대통령께서 더 이상 모른 척, 더 이상 못 본 척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타를 통과한 수조원 국책사업인 고속도로의 종점이 55% 노선 변경되어 대통령의 처가 식구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이제 종점 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론 분열을 끝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신 대통령께서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태 해결에 협조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양평고속도로 종점 양평군 강산면 인근에 대통령의 재산이 있습니다.